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 1위를 달리고 있는 팟캐스트를 점령하고 있는 저희가 팟캐스트에 이 방송을 매일매일 올리면 당연히 1등일 텐데 올린 날하고 며칠 동안 1등 하다가 또 2, 3등으로 떨어져. 기분 나빠 씨발. 단지 총수 김어준이고요. 예. 자, 그러면 광고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명박 후보의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는 정봉주 의원은 이 수표 추적만 해도 LK뱅크로 들어갔음을 당시에 밝혀낼 수 있었던 거죠. 확인하기 싫었거나 혹은 확인했어도 가리고 싶었던 거죠. 사기 사건은 처음서부터 이명박 공동 책임하에, 적어도 공동 책임하에, 더 나아가서는 주도하에 이 횡령과 자금 유출이 다 이루어졌다. 거짓말 행동에 대한 책임도 물론이고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해서 이명박 후보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김경준 혼자서 다 했다는 이명박 후보의 주장은 거짓말임이 틀림없습니다. BBK 아직 끝나지 않았다. BBK 진실에 가장 근접해 있는 남자 바로 서울 노원갑 출신 정봉주 의원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주가 조작 횡령 사건의 공범이거나 주범입니다. 그가 돌아온다. 네, 방금 들으신 내용은 정봉주 전 의원이 17대 대선에서 활약한 내용이고, 이 내용을 이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순간부터 19대 출마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어이씨, 나 떨고 있어. BBK 진실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정치인 맞죠? 네. 동시에 감옥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시력 1년 선고받았어. 네. 나 떨고 있어서 무슨 안 나와. 대법원 판결을 지금 4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4년째. 이러다가 다음 대선 오겠어. 보통은 집행유예죠. 의원님은 실형 1년? 실형 1년이면 10년 동안 피선거고 막탈인가요? 예, 10년 동안. 네, 끝난 거죠, 그러면. 자, 거기에 저희가 일조하고자. 빨리 판결 내려달라고. 네, 19대 출마하실까봐,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반값 등록가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매주 그냥 하는 얘기가 너무 맞아떨어져. 중수부 흐지부지 될 거야. 질질 끌다가 했는데 흐지부지 되고 있죠? 끝났죠. 네? 뭐 사실상 끝났죠. 사실상. 상수부 폐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북한에 쭉 얘기하다가 북한 얘기 마지막으로 이거 이러다가 녹취록 간다 이제 북한이 얘기했는데 바로 듣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북한뿐만 아니라 국정원까지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다 듣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 댓글 올라오신 분들이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아이폰을 쓰고 있다는 게 확실해진 거죠. 그렇죠. 네. 그 삼성이 열받았을 거예요. 갤럭시 S 안 써갖고. 중수부 얘기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문제. 이 문제는 정봉주 의원이 워낙 아무 문제나 다 전문가인 척 하는데 이 문제는 진짜 전문가입니다. 네, 2006년에 말이죠.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도를 보니까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그거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비난했다라고 보도가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요? 저는 반값 등록금을 그때 주장한 게 아니고 2006년 4월에 등록금 후불제를 주장했죠. 그게 후불제. 이제 반값 등록금 해봐도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는 걸 결국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1,000만 원 시대 아닙니까? 2,000만 원 올리면 반값 하면 또 1,000만 원이에요. 그 대학 등록금을 못 올리게 일단 막아놓고 그다음 등록금 후불제를 해야 한다. 상한제를 하고 후불제를 해야 한다. 그렇죠. 상한제라고 후불제를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근데 이 의원님이 교육위였어요. 교육위. 그래서 제가 등록금 후불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고 실제로 한나라당에서 그래요.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정봉주 의원이 주장했던 등록금 후불제를 우리가 등록금 후불제를 만든 게 ICL이다. 뭐 취업은 그렇죠. 연계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를 이렇게 자신있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원님이 딱 한 번 국회의원 해봤는데, 딱 한 번 해봤어요. 이때까지. 근데 딱 한 번 해봤는데, 당시 교육위였고,
그 전에 본인이 직접 또 학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교육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속속들이 업자의 마인드를 이해합니다. 업자였어! 그렇기 때문에 업자의 수를 다 읽고 있어. 자, 그러면. 아니 근데 아까 그 방송 때문에 떨려갖고 제가 이게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지금도. 과연 제가 그때 저렇게 뛰어난 활약을 했는데 아니 지금 사람들이 몰라요. 저 방송을 어떻게 찾아냈어. 기가 막히네 기가. 야. 아니, 저희가 19대 출발을 막으려고 지금. 어이가 없었어요. 분명히 대통령께서도 반값 등록금 공약을 제시했었고 그걸 믿고 대학생들은 투표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뒤통수를 맞은 거죠. 참 어렸었지 뭘 몰랐었지 설레는 젊은 하루 그땐 그랬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민생 현안으로 대학 등록금 문제를 꼽았습니다. 무상으로 하는 나라가 있고 유상으로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무상 등록금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최소한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며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우리 당에 한때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을 써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공식적인 용어는 등록금 인하, 완화, 방학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값이냐 아니냐 반값 더 이상일 수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저희도 심정해요. 제 진심을 좀 알아주세요. 시린 겨울 맘졸이던 합격자 발표 날에 부둥켜 안고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다 내 세상이 왔다 그땐 그랬지 지난 2006년 3월 지방선거를 앞둔 한나라당은 교육비 부담 반으로 줄이기 팀을 꾸리며 반값 등록금 정책을 처음 들고 나왔습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한나라당이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5대 입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김영호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반값 등록금 법안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민생 법안으로 내놓은 등록금 반값에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 심의하고 대통령 선거가 있던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는 선거대책위 산하에 등록금 절반 인하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첫 해 가진 대통령과의 대화. 등록금이 너무 비쌉니다. 저번에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내세우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정치적으로 이제 그 공약들이 나온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내 자신은 뭐 그 반값으로 등록금을 하겠다는 뭐 공약을 한 일은 없습니다만.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다 내 세상이 왔다 그땐 그랬지 참 세상이라 참 세상이라 자, 그러면 오늘은 전 의원이라기보다는 전 업자로서 업계에 종사했던 전 업자로서 이 실태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에이, 나 얘기하네. 자, 그럼 등록금 반값. 예. 우선 대학이 예. 아니 이 문제 가지고 사실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싸우고 나셨잖아요. 그럼요. 예. 네.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싸우고 그랬었죠. 네, 그리고 문재인 이사장도 그때 등장했다는 얘기 제가 일화로 들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그 반값 등록금, 그 등록금 후불자는 반값 등록금이 사학법 때문에 아니고, 그랬죠, 그때는. 아니, 저거 했었죠. 그 9등급 평가는 등급 수능 등급제. 예. 예. 그때 제가 이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을 보면서 문재인 실장하고 저하고 똑같은 주장을 했죠. 9등급을 해야 된다. 1등급부터 9등급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당시 교과부에서는 9등급을 우리는 처음에 9등급이 아니라 그 6등급, 7등급을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수능은 자격시험 정도로 격화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 시험 한 부담 빼고, 그다음 본고사 못 보게 하고, 산불 정책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내신으로 다 평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 주장을 하러 들어갔는데, 당시 교육부총리가 제 주장을 듣지 않고
사표를 던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교과부는 오히려 대학의 입장을 대변했어요. 그렇죠. 대학의 입장을 대변했죠. 대학의 입장을 가능하면 촘촘하게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등급을 많이 18등급 뭐 이렇게 돼. 막 한 15등급, 18등급 이렇게 둬서 그래서 그 순서대로 자기들이 이제 골라가겠다고 예. 촘촘하게 세워서 그게 이제 방안이었고 민주당의 방안은 당신은 정봉주의 방안은 정봉주 독수리. 그렇게 하면 줄 세우기가 되니까 예. 그러지 말고 특정한 능력만 검증하고 예. 뭉퉁뭉퉁 예. 그게 이제 방안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격시험 쪽으로만 가자. 그래서 그걸 조정하러 이제 청와대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때. 조정하러 국무총리실에 들어간 거죠. 국무총리.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 주재로 하는데 문재인 실장하고 이정우 정책실장이지 뭐 어쨌든 뭐 그 자리는 그러니까 당정청 소위 말해 당정청 협의회가 협의를 했는데 네. 교육부총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실장이 나오신 거고 문재인 실장과 이정우 네. 이정우 정책위 의장이 당에서는 의원님이 가신 거고 정책실장. 예. 네. 당정청 하면은 청와대에서는 지금 말한 문재인 예, 말한 그리고 문재인. 당에서는 의원님 예. 그리고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한 7-8명 앉아 있었던 네, 거죠. 토론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문재인 실장을 높이 평가한 게 그러니까 교과부 장관이 그렇게 6등급으로 하면 6등급을 하면 대학을 설득 못한다. 자기 사표 던지겠다 그랬어요. 사표를 던지겠다. 그때 문재인 실장의 반응이 어떤 거였습니까? 사표를 던지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실장이 정확히 워딩은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내용이 사표를 던지시겠다고 했나요?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네. 그러니까 예,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딱 정색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사표 내세요. 문재인 짱!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제 막 흥분했고, 지금 그건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투려고 하는데 문 시장님이 지금 사표 내시겠다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지쳤고 이제는 더 이상 뭐 학교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사표 내세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네. 총리가 당황해서 급 당황해갖고 막 이렇게 조정하던. 그래서 그때 제가 문재인 실장을 높이 평가했어요. 아싸라네요. 예. 그 교과부 장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학으로 돌아가셨죠. 사표 안 냈습니다. 당연하지. 사표 안 냈고. 그때는 일종의 투정이자 협박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장관들은요, 우리가 열린우리당 시절에 우리가 여당이면서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의하면요, 장관들은 다 한나라당 편이에요. 대부분이 정책이 사상이. 그래서 맨날 우리하고 싸웁니다. 여당 시절에도. 근데 이제 그분은 사표 안 냈고. 근데 그 후속 이야기가 없었어요. 사표 내시죠 할 때 이 문재인 실장의 어떤 이때까지 행보를 보면 왜 그러냐고 딱 설명이 나올 텐데. 문재인 실장 이렇게 말씀이 많은 분이 아니세요. 거기서 이걸 정부나 이런 중요한 정책을 조정하는 자리에서 너무 협박적으로 나왔다라고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이게 어린애처럼 무슨 협박이냐. 그렇죠. 이런 중요한 정책을 국가 대사를 정하고 있는데.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무총리, 그다음에 아주 뛰어난 정봉주라는 국회의원 이 바쁜 사람들 다 모여 앉아 있는데 투정을 부릴 자리야 그렇죠. 이게. 그런 자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교육부총리가 무척 당황을 해갖고 더 이상 말씀을 못 하고 총리가 막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억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싸란 양반이야. 예, 그리고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이정호 실장이나 문재인 실장도 만약에 저는 이 반값 등록금 우리가 정권을 잡고 두 가지 조건이면 반값 등록금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등록금 후불제까지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되죠. 두 번째 조건은 제가 내년 4월에 국회의원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치인 교육 전문가들 중에서 이 교육 문제를 철학까지 겸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 아니 근데 들으셔야 됩니다. 왜 들으셔야 되냐면 제가 정책을 전문했죠. 교육학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정책 전문가이면서 정치까지 해서 정책 전문가인데 중요한 건 업자의 마음도 이해한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핵심인 게 대학이 교육기관이 아니라 업자가 되고 있어요. 그럼요. 지금 업자가 되고 있죠. 대학이 교육기관이어야 하는데 대학이 기업처럼 움직인다. 이게 이 등록금 문제 핵심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재벌이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재벌이 돈 벌어가지고 투자 안 하고 인형으로 쟁여두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아요. 이게 그리고 등록금 문제 요즘 반값 등록금 문제 후불제 토론해서 나와서 토론하는 것들 보면 분들을 보면 진짜 핵심으로 못 들어가고 계속 변종만 올려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연대, 고대, 이대, 특정대학 지칭해도 돼요. 적립금이 제일 많은 대학들이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적립금에 적립금 다 합하면 10조예요. 등록금 후불제 하는데 반값 등록금 실현하는데 6조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등록금 후불제 하면요 12조면 돼요. 네. 근데 지난 5년간 부자금 생겨 90조 아닙니까? 네. 이 90조만 갖고도 향후 8년 동안 등록금 후불제 할 수 있어요. 8년 지나면 아이들이 졸업해갖고 직장 취업해갖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 일정 정도 수입이 넘게 되면 상환하기 시작하잖아요. 유럽 방식이죠, 유럽 방식. 유럽 방식이죠. 유럽 이 방식, 예. 장학금 제도는 미국식 방식이고 네. 등록금 후불제는 유럽 방식이에요. 네. 세계에 딱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유럽 방식, 미국 방식. 네. 미국 방식은 이미 실패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미국 방식보다 우리는 더 나빠요. 왜냐? 더 나쁘죠. 군대 갔을 때도 이자를 내야 돼, 씨발. 고리예요, 고리. 말도 안 되는 예. 이 은행 장사를 국가가 시켜줘. 아파트 담보대출보다 자그마치 1%가 더 높아요. 이게 이런 겁니다. 국가가 학생들 아니지. 학부모들 돈을 털어서 은행 장사 시켜주는 게 지금 제도예요. 그리고 국가가 씨발. 그리고 자율이라는 명목 아래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막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국가가 보증을 쓰면서 그렇죠. 대학, 은행 장사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만약에 기업이 정말 대학이 정말 기업처럼 움직일 거면 예. 그러면 국가로부터 혜택도 받지 말아야지. 보조금도 받지 말고 얘기가 그겁니다. 이제 세금 혜택도 받지 말고. 그게 핵심이에요. 김원준 총수는 교육을 전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아십니까? 저는 놀라워요, 저도.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영화 코바디스 보셨죠? 네. 그 감독이 이런 영화 얘기를 했어요. 영화를 만들고, 주요, 과연 이 영화를 제가 만들었습니까? 저는요, 가끔씩 발언하고, 주요, 과연 이 생각이 제 생각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저는 깜짝 놀라게 깜짝씩 놀래.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핵심을 정확하게 자랑하다가 지친다, 자랑하다가 지쳐.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는데, 네. 대학이 어마어마한 국고 보조를 받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대학은 자율이라는 얘기를 계속 이게 95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네. 그때 박세일 당시 이제 한나라당 무슨 정책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네. 이른바 5.3일 교육개혁 조치라고 하는 게 95년도에 생깁니다. 이게 교육의 신자유주의의 태동이에요. 네. 그렇죠. 예, 교육의 신자유주의 태동. 그러니까 교육을 시장의 영역으로 넣어버리는 겁니다. 교육은 시장 영역으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교육은 국가 복지 차원의 영역으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대학이 그런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쓰다가 손해를 보더라도 보존해 주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존해 주는 건데 그렇죠. 그때 박세일 사단의 막내가 누구냐면 지금 교육부 장관하고 있는 이주호입니다. 이런 거 아무 데서도 못 들어요. 그때 박세일 사단에 우리 이제 정치권의 정치권의 시체말로 박세일 가방 못질했다라고 하는 제일 막내 연구원이었었어요. 근데 이분은 교육학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 계보군요, 지금. 그 계보죠. 그래서 5.3일 김영삼 정부 때 95년 5.3일 교육개혁 조치. 그게 지금부터 16년 전인데 그때 신자유주의 교육시장 정책이 나오고 그거를 계속 승계한 게 지금의 정책입니다. 근데 우리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은 이 정책을 깼어야 되는데 이해찬 총리가 정말 훌륭한 분이 교육 정책은 확 좌우로 마음대로 흔들어버리면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이 너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정책이 잘못됐다 손 치더라도 서서히 이것을 수정해 가야 된다. 네. 그 교육부 장관 했잖아요, 이해찬 총리가.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주호 장관이 그 박세일 사단에 있었는데 교육개혁 정책을 만드는데 네. 이 양반이 교육학이 전공이 아니에요. 노동경제학인가 그래요. 경제학자예요, 경제학자. 네. 그러니까 경제학자 눈으로 교육이 보일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근데 경제학자가 왜 교육을 했냐? 경제학으로 별로 유능하지 않아서 안 팔려요. 아니, 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뭐 이렇게 강의를 나갈 여력이 안 되니까 국회의원 비례로 돼갖고 이게 왜냐하면 왜 지금 정몽주 저는 이렇게 열을 받는지 아십니까? 국회의원 할 때 예. 서로 맞은편에 싸웠거든요. 맨날 싸웠는데요. 도대체 논리가 됩니까? 말빨이 됩니까? 그렇다고 그 양반은 그때는 라이벌이었는데 라이벌이 아니었죠. 그 양반은 장난되고 자기는 백수야. 아니 그때 보세요. 저하고 네. 카운터 파트너에 있던 분들이 누구냐면 네. 진수희 복지부 장관. 토론에서 정봉준하고 한나라당에서 그 방송국에서 섭외하기가 힘들어요. 정봉준 딱 내놓으면 아무도 안 나온대. 이주호 피하지, 진수희 피하지. 옛날 얘기죠. 그 양반들은 장관이고